미국의 군사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칼빈슨호에 이어 또 다른 항공모함인 니미츠호를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일 미군의 훈련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도쿄 이동의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이어 또 다른 항모 니미츠호도 서태평양에 추가 투입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은 미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제7함대 작전 지역에 칼빈슨뿐 아니라 니미츠호도 항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 척의 항모가 한반도 인근에 파견되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이 커진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일 미군 기지에선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의 폭탄 탑재 훈련, 항공 전력의 일제 출격 훈련 등 전투에 대비한 공세적 훈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의 지원선도 오키나와 나하 군항에 입항했습니다. 北朝鮮の顔を遡って平壌に潜入などということがある。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찾아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IS 근거지에 폭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GBU-43을 투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폭발 직후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거대한 버섯구름이 피오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공포감을 자아내는 영상을 공개한 것은 언제든 과감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등 주변국에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중국도 북한에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에 이어 이번에는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자국 항공기의 운항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국영항공사인 중국국제항공 에어차이나가 주 3회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던 정기 노선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취항하고 있는 유일한 외국 항공사가 지난 10년간 운영해온 하늘길을 갑자기 폐쇄한 겁니다. 중국국제항공은 지난달 말 김정남의 시신과 암살 용의자들을 평양으로 이송할 정도로 북중 간 주요 통로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과 외국을 연결하는 항공편은 북한의 고려항공만 남게 됐습니다. 只是根据客票的销售情况临时取消了部分航班. 항공사 측은 승객 부족 때문에 노선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북한의 태양절에 맞춰 단행됐다는 점에서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중국이 나서라는 미국의 요구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一旦真的发生战乱结局只会是多数没有谁能够成为赢家. 중국은 지난 2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최근엔 이미 수입한 석탄 일부를 반송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원유 공급 중단까지 거론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서울 대한문 앞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로 또다시 북적입니다.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외쳤습니다. 경찰이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주최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경찰관들이 폭력 집회를 사주했던 자들 아닙니까?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기간 짧지만 인내림을 다해서 보수 단일화를 이루게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숭례문에서 대한문까지 3km 구간을 행진하고 집회를 서울 대한문 앞이 태극기를 든 사람들로 또다시 북적입니다.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외쳤습니다. 경찰이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주최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경찰관들이 폭력 집회를 사주했던 자들 아닙니까?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기간 짧지만 인내림을 다해서 보수 단일화를 이루게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숭례문에서 대한문까지 3km 구간을 행진하고 집회를 1등으로 올라간다!
안 될 후보하고 사퇴를 하라 그러면은 우리 애국 500만 애국 국민과 1천만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은 어디를 찍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 말씀드립니다. 오늘 동독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셔야 됩니다. 한국당의 대통령님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이 90명 중에 30명이 있고, 바른정당하고 합치면 탄핵 찬성한 사람이 60명 대 반대한 사람 60명인데 이제 한국당의 당원위로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강용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당신이 만드신 새누리당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당원위로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합시다. 여러분 함께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기면은 박근혜 대통령 다시 명예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저희교. 네, 새누리당 대변인 김경혜입니다. 어제 조원진 후보께서 국회가 전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공약 발표에 이어서 오늘은 오전 9시 30분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조원진 후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원진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란법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현재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 사립교직원 등이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하는 등 가액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조원진 후보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조화, 화환, 골목 상권 등 소상공인 확인 업종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겠습니다. 셋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음식물 기준 3만원 조항을 없애겠습니다. 다음은 일수업자 처벌 강화 및 제2금융권 대출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현재 일수대출의 금리가 연 137%에 달하고 불법이라는 사실도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등 불법 일수대출이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웬만한 주택의 경우 아침에 일수대출 홍보물이 빼곡히 쌓이는 등 단속과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벼랑에 선 자영업자를 더욱 나락으로 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조원진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 사채업자 근절과 일수업자 단속을 강화하겠음. 둘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출 규제 및 대출 규제 완화 및 제2금융권 대출 유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 국내 진입 제한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현재 커피 공화국, 햄버거 공화국이라고 칭할 정도로 국내에는 스타벅스 등 거대 다국적 기업이 국내 시장을 크게 장악하고 있어 신규 출점에 대한 규제도 매우 약한 편이어서 동네 커피숍과 식당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를 보면 다국적 기업의 무덤이라고 평가될 만큼 현지화와 혁신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조원진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무분별한 점포 확대를 소상공인에 대한 침탈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보안장치를 마련하겠음. 둘째,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를 실시하여 진입 범위와 점포 규모를 조정하겠음. 다음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공약입니다. 현재 실정은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신용카드사의 이익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통소매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조원진 후보의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세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0.5% 이하로 인하하며 영세 중소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최대 5억 원까지로 상향 조정함. 둘째,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은행 설립을 지원함. 오늘 오전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하시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4대 공약을 발표하신 사항을 발표해드렸습니다. 이상 새누리당 대변인 김경혜였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고영태 씨가 각종 개인 비리로 구속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최초로 폭로했던 고영태 씨가 오늘 새벽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최 씨의 최측근으로 지내던 2015년 인천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선배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여기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주식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앞서 고 씨가 지인들과 K스포츠재단 자금을 빼돌리려던 정황도 드러난 만큼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영태 씨는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후 검찰 수사에서 개인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서 구속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고 씨의 구속이 한참 늦었다며 검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